근데 암 이전에는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암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특히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요. 많은 영양제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유방암이 걸려서 저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 다음에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채소와 과일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리고 다니는 전도사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추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진짜 엉망이었어요. 한마디로. 잠도 새벽 3시고 4시고 잠이 올 때까지 잠 안 자고요. 거의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는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먹는 음식은 인스턴트, 수제 버거, 피자, 떡볶이, 순대, 기름에 튀긴 거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먹는 음식 중에 배달 음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잠을 잘 때는 숙면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스틸록스라고 하는 수면제에 의존해서 잠을 잤었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문제들도 많습니다. 스틸록스에 취해서 제가 이상한 짓도 막 했어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은 것도 기억을 아침에 일어나면 못하고요. 목류병 환자처럼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삶이 어찌 보면 먹는 것과 자는 것 모두 하나 올바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암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요, 2021년도에 11월 달에 제가 검진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잘 아는 내과의 선생님께서 제가 12월 말쯤 항상 제가 정기검진을 하니까 가슴에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방암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냥 바쁘기도 하고 넘겼어요. 넘기고 어느 날 한 4월 달인가 문득 누워서 이렇게 제 가슴을 이렇게 만졌는데 여기 왼쪽 윗부분에 몽골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제가 제 짝지한테 그랬어요. 나 여기 뭐가 만진다 그랬더니 빨리 병원을 가보라고 해요. 그러고 제가 그 다음날 회사 옆에 있는 여성병원을 갔더니 바로 조직검사를 하면서 그 선생님 말씀이 저는 너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보통 조직검사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어야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날 선생님께 너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혹시 이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암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놀라서 조직검사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우리 딱 보면 알아요. 암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렸죠. 그날은 우리가 병기를 알게 되는 거는요, 바로 이렇게 진찰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술을 한 다음에 우리 그 혹을 뗀 다음에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조직검사를 할 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2기는 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초기를 지났다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1.8cm의 전이도 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심을 했었고요. 그때 증상은요, 있었지요. 너무나 피곤했어요. 제가 극심하게 피곤함을 느낀 건 한 1년 정도를 느꼈는데요. 그때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암세포가 몸에 퍼질 때 굉장히 우리가 피곤함을 느낀다는 건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소화불량이 아주 자주 왔어요. 제가 소화가 굉장히 안 됐고요. 음식을 먹으면 원래 많이 체했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체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두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방암은 통증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암이라고는 그냥 제가 평상시에 있던 게 조금 더 이렇게 스트레스처럼 나타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머리 오른쪽에 이쪽에 굉장히 두통이 막 심하게 와서 병원을 갔더니 빨리 MRI를 찍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MRI를 제가 찍었더니 머리에 이렇게 꽈리같이 볼록하게 이렇게 그 혈관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후에 봤더니 이게 사라졌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증상들이 제 몸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가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은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식습관이 너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거라는 건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책상 다리만 빼고 다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기름에 튀긴 걸 너무 좋아했고요. 맵기도 라면에다 청양고추를 막 5개씩 썰어 놓고 이렇게 먹고요.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입에서만 좋은 음식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입에서 그냥 막 단 거.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설탕물을 막 저처럼 물에 타서 드셔보셨어요? 단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단 음식만 보면 빵도 케이크도 큰 거 하나를 제가 다 먹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아이스크림집 유명한 데서 나오는 그 큰 거 한 통을 다 먹을 정도로 단 걸 좋아했습니다. 이게 저의 식습관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과식, 그리고 폭식, 또 굶을 때는 좀 굶었다가 또 많이 먹게 될 때는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제 식습관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았죠, 저는.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건강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요, 건강식품 제조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좋은 걸 이렇게 먹어도 난 뭐 원료가 좋은 이런 건강식품을 먹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저의 식사는요, 단백질 쉐이크로 시작을 합니다. 가루 흔들어서 아주 딱 마시면 타블렛은 반찬처럼 이렇게 먹습니다. 그게 제가 26년간 했던 저의 식습관이에요. 그리고 나서 건강식품에 대한 믿음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부원료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다라는 걸 왜 제가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냥 원료가 좋다라는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식품을 그렇게 먹으면서 이런 증진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합성 첨가물이라든가 얘네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많은 그런 부영제들이 제 신장과 그 간에 안 좋은 부담을 줬다는 걸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식품을 전혀 먹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저는 굉장히 활력을 찾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이거 타 먹어라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아이들을 되게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들을 위한다고. 아침에 정말 밥을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 무조건 단백질 쉐이크. 그 단백질 쉐이크를 타서 탁 먹으면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난 오늘 건강하게 단백질로 식사를 했어라고. 그 타블렛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먹었던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제가 제조사를 했으니까 회사에서 물건만 나오면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제조를 안 하면 다른 데서 좋은 게 있다, 광고를 보면 그것도 제가 또 사요. 제가 건강식품 쇼핑을 굉장히 또 많이 했습니다. 그것들을 타블렛 통에다가 이렇게 큰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칸이 쳐져 있는 데다가 놓고 알을 막 골라서 제가 담아요. 그리고 딱 먹고 굉장히 기분 좋게 제가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그걸 먹고 나면 너무 속이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눈치를 못 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안 됐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칼슘을 먹으면 굉장히 속이 더부룩하고 구토가 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자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몸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건강하니까 건강식품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위안을 삼고 그거에 대한 그 충만감에 그렇게 긴 세월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원료도 제가 수입을 했습니다. 좋은 원료가 정말 많아요. 자연에서 오는, 말씀드리는 그 원료들, 우리가 순수한 그 채소나 과일이나 약초들을 그냥 먹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부원료들이 들어갑니다. 증진제도 들어가고요. 얘네들을 딱딱하게 굳히는 이런 부영제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콩기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오메가6 성분이 있어서 우리 뭐 카놀라유라든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데이도 먹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방송에서 봅니까? 근데 저희가 먹는 그 연질 캡슐이요. 저희 회사가 연질을 또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 연질 안에는요,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그 안에는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성분은 저는 냄새만 스쳤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속골이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거의가 식용유입니다. 그게 젤라틴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요즘은 식물성도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돼지 그 젤라틴들, 뭐 소껍질 이런 것들로 만들거든요. 그런 게 물론 몸속에 들어가면 좋지도 않겠지만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식용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내용 모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요, 정말 이 환상에 젖어 삽니다. 건강식품 하나만 먹으면 내 몸은 너무 좋아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건 착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리하도록. 왜냐면 원래 이건 비타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낸 게 자연에 보니까 너무 좋은 성분들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채소 과일 안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더라. 이걸 추출해서 합성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 영양제예요. 그런데 그게 산업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확대되니까 이게 시장의 어떤 증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기업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안 마케팅이 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TV를 보고 계시다가 내가 관절이 안 좋은데 관절 광고가 나오는데 저걸 안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불안했었어요. 좀 불안해서 그걸 꼭 먹게 되더라고요. 주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회사에 없는 거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내가 체중을 좀 감량하고 싶은데 예쁜 모델들이 나와서 막 이러면 그거 안 드시고 싶어요? 드시고 싶죠. 먹으면 금방 빠질 것 같죠. 근데 빠지시던가요? 다시 요요되지 않던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온 정말 말 그대로 채소와 과일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물르기도 하고요. 냉장고에서 오래 있으면 상하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에게 귀찮음은 좀 주지만 그것들을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자연의 식품을 드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건강식품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요. 건강함을 잃게 되세요. 오히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잘 챙겨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좋아질 겁니다. 제가 암 걸릴 당시에 53kg였어요. 통통한 사진하고 제가 요즘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웃겨요. 53kg에서 서서히 제가 채소 과일식을 아침 한 끼만 했는데 8kg가 감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그 귀찮지만 제가 그걸 1000일을 넘게 1100일을 넘게 매일 했더니 그냥 제 몸에 이게 또 습관처럼 배이는 거예요. 저는 수술하고 나온 날부터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모두 갖다 버리고 단 한 알도 지금까지 먹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몸은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이제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 보게 돼요. 처음에 유튜브를 막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예요, 홍수. 암에 대한 홍수. 뭐 정보가 정말 넘쳐나요. 근데 제가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사실은 안 봤는데요.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자연식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책과 논문들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건강식품 뭐가 좋다, 유방암에 뭐가 좋다, 간암에 뭐가 좋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딱 하고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요.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였어요. 특히 뭐 홍삼 같은 거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직접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제가 먹는 약과 충돌되는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저에게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과 흡사한 얘기들을 의사 선생님들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은 갈구하고 찾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암 하시던 분이 그분은 건강식품을 너무 정말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나는 이거 먹고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수술하시고 병기도 저보다 더 작았어요. 그런데 알게 됐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전이 되시고 그분은 계속 건강식품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말릴 걸 그때 그걸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요. 정말 채소와 과일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것만큼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또 항암 중에는 여러분들 잘 드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골고루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식품은 빼고 골고루 드세요. 우리 자연에서 온 생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고기도 드실 수 있고요. 고기도 붉은 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이렇게 흰살로 된 단백질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채소와 과일에서 우리가 인간이 흡수할 수 없는 영양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와 과일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목숨이 달리는데 1000만 원인들 아깝겠습니까? 1억인들 아깝겠어요? 여기 한국에서 병이 걸렸는데 미국으로 날아가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하고 그런 분들을 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안 좋은 거 이거 먹어도 좋다고 하면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암 환자들에게 어떤 상품을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는 저분들이 저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찾아봅니다. 여전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암 걸리신 분들은 그런 걸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막 그 제품들을 구매하고, 그리고 암이 걸렸다고 하면요, 어디서들 그렇게 알고 오시는지 건강식품들을 그렇게 갖다 줘요.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으면 좋대더라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분도 많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특히 건강식품이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말 보충해야 될 때는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는 표준이 있어요. 이렇게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기준이 된 표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3%예요. 환자들이 해야 될 것도 또 있습니다. 나머지 60% 이상은 우리 환자들이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것만 정해주고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대로 여러분이 따르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의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암 환자인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또 1%도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주는 그런 어떤 마지막 저의 운명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지만 60%에 달하는 건 바로 저희 암 환자들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세요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적 치료.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암 치료 안 할 거야. 나는 암 걸렸는데 수술 안 하고 자연요법으로 할 거야.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현대의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암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적 치료를 따르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케어하는 건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60%를 꼭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66%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1%는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요, 어디든 믿고 싶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매달리겠어요? 가장 우리가 믿는 곳이 약국이라든가 약사님들이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큰 병원을 다녔어요.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 다니는데 거기서는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이나 어디 약국 같은 데 가면요, 이거 암에 좋은 거라고 막 권해줘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저는 그 병원에서 그 물건을 판매하고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정말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중간에 보충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제조사할 때 우리 제조사의 건강기능식품을 좋다고 만드는데 와보신 의사와 약사가 그렇게 많이 납품을 하는데 딱 한 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한 사람도 문제지만 암 환자들은 그렇게 중간급 이런 데서 막 파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막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자연의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회복하고 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뿐만 아니라 약국도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약사 선생님들도 막 그걸 권해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실까요?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내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면 무엇이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좋아지실 수 있죠. 내 몸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믿고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제가 어쩔게 할 수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좋아졌다고 하는 건 저는 100%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룹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는 실험하는 그 대조군들이 있어요. 밀가루를 주고 하나는 좋은 걸 주고 밀가루 먹은 사람한테 이거 좋은 거다라고 했더니 정말 그 밀가루를 먹은 분들이 그 약효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가, 연구에 많은 이야기가 우리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부족 효과라고도 하죠. 부족을 2,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는 것보다는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부족을 사면 여러분 베개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옷 속에 넣고 다닌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확고한 믿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는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 유효 성분이 몇 %가 들어있는지, 그 유효 성분 말고 그런 다른 첨가물들이 몇 %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시고 정말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제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할 때 제조도 했지만은요, 오픈마켓에 판매도 했고요, 또 SNS로 판매도 했고요, 그리고 납품도 했어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제약사에 또 납품을 했고요, 약국에도 납품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납품들을 했는데 제가 사실 후기를 지금은 잘 안 읽습니다. 저는 상세 페이지를 아주 열심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면 정말 진실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후기를 보지 않는 건 제가 그 짓을 했어요. 우리가 신상품이 나오면 신상품을 써주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예, 블로그 써주고 그 다음에 댓글 써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에게서 나온 상품을 보내거나 저희가 페이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글을 써줘요. 써주고 이렇게 사진을 들고 찍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후기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를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무슨 주스 광고가 나오는데요. 제가 저희 짝지한테 빨리 저거 틀어봐. 홈쇼핑 나올 거야. 제가 그랬는데 웬걸?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연계합니다. 홈쇼핑하고 바로 어떤 그 종편 채널 같은 데 보면은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나와요. 제가 정말 누누이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들 밖에 가운 입고 나와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정말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어떤 성분이 좋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성분은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틀면 그와 똑같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 성분이 들어간, 얼만큼 들어갔는지 모르는 그 성분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마케팅. 자, 우리가 유명 마케팅을 쓰면요, 밸류가 다른 이 배우들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건강식품 비싼 거 있죠? 정말 비싸. 근데 이게 왜 비쌀까요? 제가 제조를 했던 입장으로는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요. 그건 바로 어떤 스타를 기용했느냐예요. 유명 아이돌을 했느냐, 유명 배우를 했느냐, 그리고 유명 운동선수를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거기서 갈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비싼 스타를 써서 10억이 넘는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 어디서 그 원가를 찾으시겠어요? 바로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그렇게 비싼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싸게 샀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별반 차이 없습니다. 건강식품 안의 원료를 보신다면. 그렇지만 광고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로 나뉜다는 거, 그건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홈쇼핑들 다 놓고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회사마다 조금씩 그 홈쇼핑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디파짓을 많이 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상품을 너무 중요한 거는 갖다 놓고 우리가 못 팔면 저희가 다 손실을 봐요. 수수료도 줘야 돼요.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홈쇼핑 채널을 하려면 SNS에서 많이 팔렸다고 하는 근거를 갖고 오래요. 전 그때 그랬어요. 아니 뭐 많이 팔려면 제가 여기다 홈쇼핑을 왜 합니까? 이런 얘기도 해준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편 채널하고 연결을 해서 몇 시에 어떻게 방송할 거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다 짜고 치고 고스톱을 치는구나. 그때 그걸 알게 됐었어요.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업체들은 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품은 만들었고 이름은 알려야 되고 또 판매를 해야 회사가 존속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V를 막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니까 막 보고 있어요. 종편 채널을 보시다가 채널을 딱 돌려보세요. 바로 홈쇼핑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건강식품의 원료가 바로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저기서 좋다 그랬으니까 얼른 사야지.
자,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사시는 나이대가 있어요. 40대 후반부터 60대. 예, 왜냐면 우리가 이미 몸이 60년을 썼으면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도 많이 보시는 데다가 건강을 보고 있다가 홈쇼핑을 돌리니까 이게 나오니까 그냥 1년치씩 막 이렇게 30몇만 원, 막 40몇만 원 과감없이 사시는 거예요. 그걸 드시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자, 이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신 거 압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믿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 건강을 맡길 데가 사실 없어요. 먹는 음식이 안 좋다는 거 알지만 입에서 조절이 안 돼서 먹는 것도 있고, 또 바쁜 사회를 사시니까 인스턴트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도 있고요. 그러니 내가 그 건강을 조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대처를 하려고 하니 건강식품을 드신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원료가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원료는 좋습니다. 그게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진짜 10%에서 30% 미만이에요. 10%도 안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거기다 의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처럼 만들려면요, 그 안에 많은 그 결합제들이 들어간다고요. 그걸 뭉치는 게 그게 바로 안 좋은 성분이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결국 그 좋은 원료의 성분을 하나 이름을 알아서 드시기 위해서 그 안 좋은 수십 가지의 부용제 원료를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담보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몸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에서 드세요. 약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사실 많지요. 약은요, 굉장한 임상 데이터를 거쳐야 나옵니다. 약은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체를 가지고 테스트를 다 하고요. 임상 과정을 아주 충분하게 거친 다음에 그것도 국가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아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효는 바로 우리에게 효능을 주지요. 약을 먹으면 물론 안 좋아지는 기관도 있습니다. 약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건강식품은요, 너무나 출시하기가 쉽습니다. 국가에서 물론 인정해 줍니다. 식약처에서. 근데 기준이 약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우리가 인가만 받으면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해주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능식품의 원료를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은 거라는 건 인증하셔도 됩니다. 또 얘기지만 그 원료가 얼마큼 들어갔느냐예요. 좋은 원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쉬어봤어요. 26년을 먹었더라고요. 그 수술하기 전, 한 달 전부터 제가 안 먹었거든요. 근데 26년을 먹었더라고요.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행 갈 때도 싸갔고요. 어디를 가도 제가 싸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속이 편했어요. 제가 안 먹었는데요. 그 칼슘이라든가 제가 이런 뭐 비타민이라든가 제가 메가도스 요법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먹을 때는 속이 진짜 불편했었거든요. 그때 신기하게 제가 암 수술하고 방사치료하고 하면서도 이 채소 과일식을 했는데요. 영양제를 안 먹으니까 오히려 속이 편안한 거예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딪히는 게 없고 끄끄거리는 게 없고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는데 위경련이 안 일어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위경련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뭐 그냥 의뢰 행사고 많으면 두세 번, 그것도 밤에 오면 응급실 실려가서 진경제를 맞아야 진정이 되고 했는데요.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끊고 제일 먼저 좋아진 게 피부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위경련, 그 다음에 복통, 그 다음에 두통, 이런 것들이 좋아졌는데 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해줬어요, 제 몸에. 위경련이 안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속이 편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일상으로는 저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도 부족하고요. 미네랄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파이토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식생활에서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연의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쓴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채소와 과일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신비로운 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이 주는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음식들의 성분을 보면 우리 몸은 결국 비타민과 미네랄과 영양소들로 우리 몸이 지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첨가물 없이 하나도
우리 몸에 해를 주지 않고 건강을 준다는 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걸로 절대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충해서 먹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는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사를 내가 하면서도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소와 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조직이 되게 못됐대요. 근데 삐죽삐죽하고 막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어디로 전이 될까봐.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 조직을 미국으로 좀 보내봐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랬는데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하더라고요. 왜냐면 암 조직이 삐죽삐죽 하다니까 하루가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거 조직 검사를 해서 항암, 약물 항암을 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니까 한 70%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저 안 할래요. 항암 안 하고 방사선 치료는 선생님께서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제가 3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할 때 제가 이 채소 과일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기 안 먹었어요, 저는. 제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믿음을 가지고 채소 과일로 했는데 너무나 많이 저는 좋아졌어요. 그리고 힘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우울하고 이랬던 것들이 오히려 더 기분도 좋고요. 운동도 방사선 치료하면서 채소 과일 먹고 널브러져 있는 날도 물론 있었지만 하루에 한 번씩 제가 한 30분씩은 운동을 꼭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체력이 딸린다 이런 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채소 과일을 전 좀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초록색으로 된 거 먼저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과일과 스무디를 막 만들어 가지고 막 또 떠먹기도 하고 막 콩도 올려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딸린다 뭐 이런 건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방사선 치료하면서도 잘 했었습니다. 근데 약부작용이 심하게는 왔어요. 제가 그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약을 먹었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저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압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부작용이 무척 심했습니다. 혓바닥이 내밀면 새카맣게 변했어요. 그리고 잇몸이라든가 이런 뼈 쪽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말초신경증이라고 하는 그때 병명도 진단을 받았고요. 혈액순환이 너무 안 돼서 너무나 발도 많이 시렸고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한 100살 되면 그렇게 움직일까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뼈가 막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고 그런데 결국은 제 몸이 최악의 상태까지 가서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급하게 제가 이런 증상이 오고 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정도면 약을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치료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저는 공황장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었음에도 저는 다른 약은 먹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채소 과일식 한 거밖에 저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희 그 유방 환자들은 뭐 병원마다 그것도 다르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처음 수술 받을 때처럼 전부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부터 뭐 이렇게 MRI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초음파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 수술 받을 때 그 수치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저는 수치가 좋습니다. 혈관도 더 많이 깨끗해졌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식생활을 비추어 봤을 때. 특히 이제 뭐 암 환자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기름에 튀긴 거 정말 보통스러웠어요. 금방 채소 과일식을 한다고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게 안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먹고 싶더라고요. 저 엄청 좋아했거든요. 치킨 거의 매일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과자, 나이대에 있는 그런 과자들을 사면 제가 기본 3봉다리는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참아야 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매웠고 기름진 것들 막 그런 거를 사실 처음엔 좀 참았습니다. 참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상태냐면요. 사실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과 이렇게 뷔페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요. 기름진 것들을 본의 아니게 전 또 티내는 게 싫어서 먹긴 먹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다 구토를 했어요. 몸에서 안 받아요. 지금은 안 좋은 음식 그 기름지고 막 이런 넣고 참았던 그 음식들이 지금은 제 눈에는 맛이 없게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 몸 자체가 그렇게 클린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초기에는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전 또 그거는 지켰던 것 같습니다. 고기 섭취는요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라고 하면 물론 또 암 환자도 고기 못 드시게 하는 암 환자도 있고 이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유방암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고기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고기를 별로 그렇게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채소과일식의 맛이 들려서 고기를 별로 찾지 않았는데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60대 정도 되면 정말 좋은 질, 기름기 있는 거 말고요. 이렇게 살코기로 된 거, 어제도 저도 수육 먹었거든, 삶아서요. 삶은 거. 조리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막 구워서 태워서 이렇게 먹는 건 당연히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에게도 아주 좋지 않고요. 이렇게 삶아서 살코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는 단백질 보충에도 좋고요.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어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엊그저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친한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 이름이 소영인데, 소영아 너 사람의 오줌 농도가 0.9여야 된다는데 소금 박사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더니 밤에 잘 때 소금물을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기를 판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보세요. 몸이 체격도 다 다르고 먹는 물의 양도 다르고 그 소변의 그 농도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0.9를 맞춰야 된다는 건 생리식염수 0.9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테스트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든, 그러니까 나 0.5, 0.6 나와. 정상이야. 0.5에서 0.7 0.9까지 안 나와도 돼. 다 지극히 정상이야. 우리가 물을 어떤 사람은 2리터 먹고 어떤 사람은 500ml도 안 먹는데 어떻게 소변의 농도가 똑같을 수 있냐. 그래서 그 기계를 샀더라고요. 그 테스트하는 기계를.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환자들한테, 암 환자거든요. 유방암 환자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채소 과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변의 농도에 따라서 네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몸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네 몸이 바뀌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엊그저께 통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양극단은 항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 적절하게 그 농도에 맞춘 음식 먹었어요. 그 대신 약간 싱거운 쪽으로 저는 먹었고요. 어떻게 소금을 안 먹고 우리 인체가 견딜 수 있죠? 소금 필요합니다. 나트륨 꼭 필요합니다. 자, 좋은 소금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소금도 우리가 뭐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맛소금 이런 걸 자꾸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건 가공식품이죠. 저는 죽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죽염을 아침에 음양탕 저는 먹거든요. 그래서 음양탕 먹을 때 이렇게 하나 넣어서 먹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먹지 않고 구운 소금을 반 꼬집 정도 넣어서 아침에 먹는데요. 저는 소금 먹습니다. 먹고 또 그게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는 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극단의 이야기가 소금에는 많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소금은 우리 인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금 너무 안 드셔도요 몸에 질병들이 생기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음양탕을 먹었던 건요, 처음에 쾌변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음양탕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제가 그렇게 붙인 거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뜨거운 물을 제가 끓여서 또 찬 물과 같이 이렇게 섞습니다. 비율은 따끈할 정도예요. 뭐 이게 꼭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따뜻하게 제가 목 넘김이 좋도록 해서 소금을 넣는 건 전해질 성분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그걸 한 잔 마시면은요, 밤새도록 빈 속에 있던 것들에 물이 따뜻하게 들어가면서 장이 되게 편안해지고요. 느껴요. 그게 바로 느낌이 저는 와요. 근데 많은 분들, 저희 커뮤니티 선생님들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먹고 한 10분쯤 있으면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건 아침에 그렇게 따뜻한 물을 몸을 데우고 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제가 넣는 거는 전해질 성분, 저는 따뜻하게 해서 소금을 반 꼬집 정도. 그리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전 소금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따뜻한 물에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서 따뜻하게 해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느낀 채소과일식의 힘은 대단합니다. 제가 걸음을 많이 못 걸었어요.
운동을 하면 평지에서도 걷는 것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풀 먹고 힘쓰는 동물 코끼리 아시죠? 저는 코끼리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제가 코끼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힘이 이렇게 나는지. 그리고 매일 피곤해가 제 입에 붙어 있던 제가 요즘은 매일 즐거워로 바뀐 이유도 제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주는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제가 이뻐지니까요.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서 그런지 이뻐졌거든요. 많이 이뻐졌거든요. 그래서 이뻐지니까 사람들이 예뻐졌다고 하니까 기분이 또 좋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제가 좋은 음식을 또 먹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힘이 또 나고 그리고 운동을 해도요. 산에도 제가 잘 올라갑니다. 산도 잘 타고 경사길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제가 잘 오르고요. 몸도 가볍고요. 그리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북토크도 다니고 북콘서트도 다니고 강의하는데 그전 같으면 피곤해가 아마 입에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피곤해라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제가 나오지 않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의 힘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 없습니다.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요, 우리가 세포가 정말 뭐 100조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70조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 세포가 정말 많거든요. 시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위는 정말 빠르게 제가 회복이 됐다라는 걸 느꼈어요. 채소과일식을 하면서. 처음에 채소과일식을 먹었을 때요. 제가 십자가,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걸 먹고 당근 먹고요. 굉장히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살짝 한 2, 3일 쪄서 제가 갈아서 먹고 그 다음에 생으로 먹었는데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생으로 먹습니다. 모든 걸. 그렇게 먹었을 때 속이 되게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이후에 가려움증이라든가 체중이 감량되는 거는 시간이 물론 걸렸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는 저는 혈관이라고 봐요. 제가 처음에 당화혈색소가 되게 높았어요. 7.4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갔을 때 6개월 후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5점대였던 것 같아요. 4점대까지는 아니었고요. 5점대로 내려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 타모xifen 먹을 때 이전에 제가 골밀도가 1.8이었어요. 1.6, 1.8에서 정상 수치였는데 제가 8개월 동안 그 타모xifen을 먹고 수치가 마이너스 2.6으로 내려갔었어요. 처음 검사할 때. 그래서 골밀도라고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채소과일식을 먹고 이번에 검사했을 때요. 이번에 검사했을 때 그 선생님 그러셨어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요. 골밀도가 좋아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2.4로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이걸 막. 제가 이렇게. 근데 어떤 분께서 자기 체험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전 드라마틱하게 다 바뀐 사람이에요. 사실 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예, 삶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골밀도도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오히려. 아침 식사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루 3끼를 그러면 채소과일식을 하세요? 이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 학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체중을 감량하시는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에는 제가 아주 철저하게 이 아침과 저녁에 채소과일식을 하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일반 분들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아침 지금도 한 끼 이 채소와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주로 한식 위주로 먹어요. 잡곡밥, 현미 이렇게 통곡물로 된 것들, 반찬도 주로 나물 반찬들, 정갈한 음식들을 주로 먹는 편입니다. 저녁도 똑같이 우리 정상 한식 식사해요. 그게 저희 정상 식사 패턴이에요. 아침 한 끼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요. 아침에 우리가 밤사이에 몸이 정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딱 이렇게 영양소를 흡수할 때 우리 몸에 쭉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특히 채소과일식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돼요. 채소와 과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특별하게 뭐 문제가 막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한 뭐 빠른 분들, 깨끗한 분들은 한 30분, 평범하신 분들은 한 2시간 안에 이미 영양소를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현대인들인데 어떻게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나가면 가공 음식도 먹게 되고 뭐 다른 음식도 먹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채소과일식을 충분하게 해두시면 바깥에 나가서 한 30%의 음식들을 드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건강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은요. 말 그대로 자연이 준 그대로의 음식을 특별한 우리가 막 과감한 어떤 것들을 막 조리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체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강황도 차로 타서 마시고요. 계피도 차로 타서 마셔요. 우리가 이렇게 후추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태우고 볶고 이렇게 요리하지 않고 정말 그 천연의 원료로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전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음식이요? 단 음식, 그 다음에 뭐 아스파탐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렇게 단 음식들, 우리 입맛을 막 뇌를 바꿔버릴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들, 입에 막 맛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인스턴트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색소가 많이 들어가고 예쁜 음식들, 저는 이런 것들을 좋다 안 좋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옛날처럼 먹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죠. 모든 거에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품을 사서 먹는 음식을 보면 뒤에 기준치라는 게 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치를 그 기준만 먹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치를 항상 오버할 정도로 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치가 예를 수치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수치가 요거는 1이니까 요만큼만 먹어도 되라고 그 물건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드시고 다른 것도 드시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그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바로 첨가물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상품을 내줄 때 그 기준을 주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더 많이 먹잖아요. 그게 바로 첨가물을 오버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황금법칙입니다. 황금법칙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맞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근데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좋은 음식, 운동, 과한 운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적절한 운동, 잠 잘 자야 됩니다. 수면,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황금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채소 과일식은 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두 번째, 운동 적당량 해주시면 근력도 붙어요. 제가 몸이 좀 마른 편인데요, 제 허벅지를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하루에 스쿼트 처음에는 10개도 못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요. 조금씩 지금은 100개 정도는 합니다. 걸어요. 부지런히 걷는 것도 하루에 한 뭐 1000보까지는 요즘 안 하고 한 5000보에서 7000보 정도 이렇게 하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합니다. 왜냐면 음식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잖아요. 오늘 하루만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과하게 해도 되겠지만 잠자는 거, 먹는 거, 운동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법칙. 그래서 황금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어떤 방법으로 먹어도 좋다래요. 자, 어떤 분들은 뭐 3개, 당근, 비트, 사과 이런 거만 해서 아침을 먹어도 된다. 저는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채소와 과일도 영양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모두 풍부하게 골고루 드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우리 아침에 탄수화물도 필요하거든요. 좋은 탄수화물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다 우리가 먹는 수 있는 방법대로 드시면 됩니다. 뭐든지 드시면 돼요. 먹는 방법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제가 그걸 어떤 사람은 그냥 갈아서 그냥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또 스무디 타입을 되게 좋아해요.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 왜냐면 종류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갈면 그냥 샐러드보다는 다양하게 먹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는 정말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떠먹거든요. 그거 타입을 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타입보다 나는 샐러드 타입으로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요, 가공 소스 일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물성도 제가 아침에 그 식사 후에 드시라고 합니다. 채소 과일식만 해서 흡수를 한 다음에 동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류라든가, 왜냐면 아보카도나 견과류에 좋은 우리 지방 성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섭취해서 드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챌린지를 하면서 인증하는 사진을 보면 제가 그게 사실 낙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보면 너무 조금 드시는 분들 계세요. 100g, 200g 이렇게. 우리가 한 500g 정도는 전 드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한 500g에서 600g, 저는 저울에 달아서 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500g에서 600g 정도를 먹으면 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점심때 지나도 포만감이 있고 에너지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0g 정도는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려고 하면요, 위장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른 분들이, 제가 이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질문을 하면서 이런 노하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속이 되게 불편했었어요. 처음에 이게 센 걸 먹으니까 위가 막 쓰리고 구토도 약간 나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살짝 익혀봤어요. 찾아보니까 익혀서 먹는 방법도 있고 삶아서 끓여서 먹는 방법도 있고 스프로 먹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는 살짝 스팀으로 쪄서 갈아보니까 속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과들의 양을 조금 저는 천천히 넓혀가는 편이에요. 처음엔 좀 과일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사람마다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당신은 이렇게 먹어요 이게 아니라 하시다 보면서 자기 몸에 맞게 최적화를 하시는 방법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익혀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1000일 넘도록 센 걸 먹습니다. 근데 채소를 정말 많이 먹게 되네요. 요즘은 채소를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식생활로 좀 바뀌었어요. 과일도 많이 먹지만 채소 위주로 먹고 과일은 GI 지수가 낮은 거 위주로 먹습니다. 블루베리라든가 제가 베리류를 참 많이 먹어요. 블랙체리 같은 거, 체리, 아사이베리도 있고요. 제가 베리류 종류는 다 먹고 사과 꼭 먹습니다. 요즘 배도 참 맛있어요. 배도 먹고 귤도 먹고요. 이렇게 해서 아침을 과일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돼서 유기농, 동결건조 이런 것들 드실 수 있으면 정말 오히려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양소를 응축해 놓은 거니까 너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조사를 했던 입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 블루베리 먹어요, 저는. 저는 냉동 블루베리도 먹고요. 아보카도도 제가 생물을 사서 계속 먹다 보니까 계속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질되기도 하고 또 색이 이상하게 변하고 냄새도 나고 해서 냉동 아보카도도 먹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체리류나 이런 베리류들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제철 먹는 딸기 같은 거는 지금 제가 먹고 있지만 또 딸기철이 아닐 때는 전 또 냉동으로 된 딸기 먹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드셔서 문제지 드시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수용성인 것들은 막 물에 막 여러분들이 냉동된 거 그냥 드시지 말고 한번 싹 헹구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암 환자였잖아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 바로 하고 나온 다음 날부터 먹었는데요. 특별히 뭐가 좋다라고 저는 정하진 않았어요. 골고루.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골고루 꼭꼭이에요. 골고루 드시라고 합니다. 채소 과일도 전 종류도 진짜 많이 골고루 먹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것 몇 개, 그것도 편식이에요. 채소 과일도 여러분들 당연히 편식이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좋다? 아니에요. 골고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 과일식도. 그래서 이거 한 두세 개 먹고 이게 암에 좋다더라? 그것만 드신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브로콜리가 있어요. 설퍼라판이 항암에 되게 좋거든요. 버섯 좋지요. 버섯도 여러분들이 항암 물질이 많거든요. 그럼 그것만 드시나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먹고 저는 다양한 채소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암세포들이 싫어하는 게 좋은 영양소들이에요.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바꿔나가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 걸렸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암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특히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암은 이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내가 데리고 가야 할. 그 과일에 붙어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 우리 많이 먹고 사는데 왜 그걸 자꾸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거 세척을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저는 그 흐르는 물에 채소는요 다른 거 하지도 않아요.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는 거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5분 정도 식초를 넣고요. 물에다 담궈 놨다가 저는 이제 흐르는 물에 헹궈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식초로 합니다. 저는 식초로 해서 먹는데 1년에 한 번 구충제는 제가 그래도 꼬박꼬박 잘 먹습니다. 구충제 챙겨 먹는 거 그거 하고 특별하게 그 농약의 기준치에 여러분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농약 많이 치기는 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들을 많이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흐르는 물에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딱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암 이전과 암 이후. 근데 암 이전에는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누구나 암이 걸리기 전에는 열심히 살아요. 다. 돈을 위해서 사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유적 삶에 매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존재적 삶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먹고 매일 입에는 짜증나 이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소화 안 돼 막 이런 거. 이런 말들이 저를 점점 더 안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즐거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암이 딱 걸리고 받아들이는 시간 동안 굉장히 저를 수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어요. 내가 왜 암이 걸려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느낀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좋겠는데 제 얼굴이 편안해 보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 60 넘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암한테 고맙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암이 오지 않았다라면 예전과 같은 삶을, 예전과 같은 식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막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아는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진심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아낌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암 이후의 삶입니다. 암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음이 왔어요, 나한테. 이렇게 마음이 죽음이 왔구나라고 제 스스로가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암이 딱 그냥 오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저는 되게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제 주변에 암 걸렸던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저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은 하나 있어요. 저희 직원 중에 가족이 암이 걸렸는데 저를 위로하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대표님 괜찮아요 하면서 저를 굉장히 위로해 줬던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위로해 준 사람이 옆에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게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경험이 도움이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암이 왔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좀 드시고요. 또 이렇게 운동도 제 동생은 하고요. 동생이 하고 있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일단 편안하게 마음을, 그리고 뭐가 먹고 싶을 때 너무 참지 말라고, 그것도 너무 참으면 스트레스 돼서 오히려 암에 안 좋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너무 먹고 싶을 때 먹어보면 될까요? 제가 그래서 치킨 한 쪽을 들었다가 못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상일 때와 똑같이 하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명상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긍정 훈련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게 그리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것도 내가 이건 꼭 극단적으로 안 먹어 이거보다도 골고루 드시면서 서서히 내가 몸이 알아가요. 이걸 먹으면 안 좋구나, 이걸 먹으면 좋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몸이 알려주는 거.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인 암 환자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들은요,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안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러 같이 다니거나 이런 그 암 환자 동아리들도 있고요. 암 환자들 그런 카페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좋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나쁜 이야기보다. 그런 것들이 정신적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양치하시고요. 따뜻하게 물 한 잔 드시고 냉장고에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지금 안 드시고 계신 그 야채들, 채소들 있으시죠? 그거 그냥 한번 잘라서 드시던, 썰어서 드시던, 데쳐서 드시던, 끓여서 드시던 드시기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저는 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드시면 그날 몸이 뭐 막 확 변하고 이건 없어요. 약처럼 오늘 먹었는데 오후에 두통 안 아프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걸 내가 먹어야겠다고 하는 내 마음은 결정하시면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것들 먼저 다 털어서 한번 냉장고 비운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뭐 수치상으로 건강하고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요. 뭐 물론 저는 채소 과일식 저자니까 채소 과일식이라고 먹는 건 얘기하고요.
우리 정신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몸에 있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또 언젠가 나올지 모르는 얘네들하고 함께 잘 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거의 이틀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얘, 너 나랑 잘 가자. 너 내 몸에 붙어서 나 괴롭히지 말고 잘 가자. 제가 이렇게 얘하고 대화해요. 우리가 생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예전에는 발견되면 말기나 사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방법들 우리가 병원에서 알게 돼서 암이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빨리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빨리 발견되면 우리가 생존율이 70%가 훨씬 넘고요. 80%, 90%, 유방암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시 이전의 식습관이나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전으로 돌아가면 보세요. 생명이 길어진 세대에 사니까 걔들이 또 언젠가는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건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신 분들은 특히 평상시에 건강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더 좋은 올바른 식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생명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100세가 되더라도 그 건강함을 잘 유지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윤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와 나의 은퇴학교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너무나 구독자였거든요. 제가 책을 쓰면 여기를 꼭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날 꿈처럼. 제가 저 잘하는 그 직원분께 말했어요. 나 여기에 나가고 싶다고. 그리고 책도 보내드리고 편지도 써주셨어요.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는 꿈을 오늘 이룬 날이에요. 여기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오늘 제 소원을 푸른 날이라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너와 나의 은퇴학교 이 프로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요. 눈만 떨어지면 얘가 따라다녀요. 이제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나오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너무 많이 제공해 줍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프로 구독해 주시고요. 또 제 거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